안녕하세요. 제1회 이채배 왕위전 진행의 김연경입니다. 오늘 경기는 A조 8강전 두 번째 대국으로 성우제 9단과 김기영 4단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 두 기사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두 기사 모두 속기파라는 점이죠. 그런 만큼 오늘 정말 화려한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시원시원한 공격형 대국 모습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두 기사의 멋진 명승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김경중 9단 모셨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우제 9단과 김기영 4단 하면 시청자 여러분께도 많이 알려진 기사님들이죠. 실력만큼이나 많은 인기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김기영 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열혈 팬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장기계에서 성우제 9단과 김기영 4단을 모르시는 아마추어 분들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김기영 4단이 아마추어 인터넷 팬들이 많은데요. 그 이후로는 김기영 4단 장기 스타일이 화려한 행마 감각을 비롯해서 뛰어난 공격 장을 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김기영 4단이 2004년도 입단한 이후에 2006년도부터 두활 나타나기 시작해서 각종 프로대회에서 우승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파로 인해서 인터넷 장기 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프로의 세계에는 실력과 인기가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기사의 멋진 명승부 기대하는 팬들이 또 많을 것 같은데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멋진 장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회 특징 먼저 살펴볼까요? 16강 대진표입니다. A조에서는 지난 시간 대국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류병렬 초단이 이미 준결승전에 진출했고요. B조에서는 이남춘 9단 그리고 우리 김경중 사범님도 계신데요. 이한근 9단, 박영환 2단이 8강에 진출해 있습니다. 네, 오늘 대국은 A조 8강전 두 번째 대국으로 성우제 9단 대 김기영 4단 대국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승자가 류병렬 초단과 결승을 놓고 격돌을 하게 되는데요. 후수를 잡은 성우제 9단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귀마 공격형 기사로 서울지회 소속입니다. 입단 연도가 1987년도고요. 그리고 KBS 최고승에서 우승을 차지했었고 KBS 장기양전과 인연이 깊어서 KBS 대회에서는 여러 번 준우승과 우승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선수를 잡은 김기영 4단입니다. 역시 귀마 공격형 기사고요. 광주지회 소속입니다. 입단 연도는 2004년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상 경력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2006년도부터 각종 프로대회에서 우승을 여러 번 차지해서 현재 정사급 기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두 기사 모두 기풍만큼이나 입상 경력 또한 화려한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경기 두 분 모두 팬들이 많은 만큼 응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서둘러서 양 대국자가 기다리고 있는 대국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대국에 앞서 대국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시간은 각자 20분, 40초, 초읽기가 각각 3회씩 주어지고 총 대국의 시간은 70분으로 합니다. 기물을 차려주십시오. 네, 두 선수 지금 기물을 차리고 있는데요. 역시 귀마포진이 되겠죠? 네, 이번 경기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관전을 하면 좀 더 재미있을까요? 아무래도 양 선수 모두 화끈한 공격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선수를 둔 쪽에서 초반전 선제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시청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제 공격 그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공격형 기사 두 분이시라서 정말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를 한번 해보죠. 개인적으로도 무척 기대가 되는 한판 같습니다. 네. 제1회 이채배 왕위전 성우제 9단과 김기영 4단의 8강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성우제 9단과 김기영 4단의 8강전 대국입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네. 김기영 4단이 초를 가지고 네. 시원한 선수 공격을 한번 선보여줬으면 잘했었는데 그런가요? 김을 차려서 이렇게 됐네요.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초반전 포진에 한번 주안점을 두고서 김기영 4단이 어떻게 공격할지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금방 말하려고 했었는데 네. 중포 공격을 그렇습니다. 먼저 우진에 있는 포를 넘겼고요. 다시 밑으로 내렸습니다. 네, 저게
빠른 중포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중포가 느린 중포이고 빠른 중포인데 곧장포가 넘는 게 빠른 중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빠른 중포로 일단 선제 공격을 해보겠다. 네, 그렇죠. 또 중포 공격하면 또 우리 김경중 사범님이신데 오늘 김기영 4단이 초반에 중포 공격을 보여주네요. 네, 중포 공격이요. 초반전 공격 수법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저뿐만 아니라 뭐 많은 아마추어 팬, 프로들도 많이 애용합니다. 네, 특히 그렇죠. 신의 기사들은 선수하면 거의 중포를 많이 애용하기 때문에 이제 뭐 가장 일반적인 공격 유형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초반전 상황입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중포는 원래 중포가 가운데 중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름 중에 가운데 중자가 들어간 사람만 써야 된다. 그렇게 했었는데 언제 뭐 특허낸 일이 있냐 하면서 막 뭐라 하더라고요. 특허 한번 내시지 그러셨어요. 농담으로 하면 해본 네. 소리인데요. 그럼 의외로 중자 들어가신 분들이 없어서 정말 특허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예, 재밌습니다. 김경 4단과 성우제 9단 오늘 화려한 공격술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특히 성우제 구단이 후수로 네. 양차가 올라와서 차례를 풀겠다. 그렇죠. 나름대로 좀 준비된 수인 것 같습니다. 네. 김경 4단 상을 진출시켰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포진 상황이고요. 초반이라서 그런지 취해진 기물 없습니다. 네. 네, 성우제 9단 말을 진출시켰습니다. 귀마로. 지금까지 수는 뭐 변칙 스타일이 아니라 네. 일반 정석대로 무난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성우제 구단도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김기영 사단이 초를 든다면 아마 중폭격을 할 것이다. 그런 걸 미리 다 예측을 또 해가지고 오신 거군요. 네, 아무래도 김기영 사단이 그 실전 대국을 보면은 중포 공격을 하는 경우가 한 10판이면 한 8판 정도 그렇군요. 그렇게 중폭격을 애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초를 잡아서 초반에 중포 공격으로 지금 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성우제 9단 차례인데요. 지금 초에서 김기영 4단이 우측 차를 진출시켰는데 성우제 9단. 자, 그다음 한에서 어떤 수를 둘지. 사실 지금의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요. 네, 그 본인의 기품과 그 작전에 따라서 다음 행마가 갈라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병을 한 칸 진출시키는 성우제 9단입니다. 네, 그 수를 택했네요. 네. 김경 4단 차례인데요. 자, 한에서는 병을 진출시켰는데 초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성우제 9단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날카로워요. 네. 정말 신중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워낙 뭐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김경 4단 역시 신중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대국이 양 선수 입장에서는 무척 중요한 대국이거든요. 그럼요. 자, 오늘 승자가 결승 진출을 놓고 류병렬 초단과 격돌을 하게 되기 때문에 두 분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건 제 생각인데 네. 두 분 중에 올라가신 분이 결승까지도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미 진출해 있는 류병렬 초단, 지금 성우제 9단과 김기영 4단 두 분 중에 한 분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뭐 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류병렬 초단이 뭐 어떤 분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내심 기대를 하는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성우제 구단이 올라오는 게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가요? 생각합니다. 김기영 사단은 같은 신의 기사고 네, 또한 초반 포진이 밝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연세 많으신 성우제 구단이 조금 더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성우제 구단이 좀 약간 섭섭하다고 그럴지 모르겠네요. 성우제 9단도 명인이시기 때문에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일단 뭐 거의 정석 수순대로 네, 병을 쓸어서 차대를 청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대 신청
아, 예. 차대를 피하지 않고 곧장 해버렸어요. 그러네요. 받아들였네요. 네. 아, 예. 차로서 차를 먹고 차대 신청이 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차가 나온 부분인데요. 예. 자, 그럼 지금까지 초반전 정석 수순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전 진행 상황까지 보셨습니다. 현재까지 두 기사 별다른 변칙 스타일 없이 정석대로 장기를 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까지의 상황 해설판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죠. 네, 이름 그대로 일반 프로 대회에서 두던 대로 정석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한에서 일단 막아 나왔죠. 그렇죠. 그다음 초에서 둘 차례인데 이 차가 일단 중앙으로 진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한에서 무심코 양차가 중에 있으니까 이렇게 병을 열어가지고 차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이수가 실수입니다. 이렇게 둔다면요, 초에서 저 포가요, 네. 맨 아래로 내려가서 포장건 그렇죠. 무른 수위에서 차로 막으면 이쪽 차가 죽고, 그렇죠? 그렇다고 살을 올려서 하면은 차가 공으로 죽기 때문에 저 한 수위에서 장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마추어 입장에서요. 네. 일단 다시 제자리로 넘어가요. 그래서 성우제 구단이 그 수를 모를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차가 나가면서 한에서 어떻게 응수할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래서 한에서는 일단은 이쪽 병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는 이수를 택했는데 뭐 살을 넣을 수도 있고 뭐 다른 행마도 있습니다. 근데 이수가요, 가장 무난하면서도 그 실전 대구를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행마입니다. 그렇죠.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놓으니까 저 포가 중포 이자리 넘었어요. 네, 네. 김기영 사단이 초반에 빠른 중포로 해서 이렇게 정석 수순대로 했는데요. 그랬죠. 한도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양차가 올라와서 이후에 차대할 기미를 엿보고 있는 것도 봤을 때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죠. 이러니까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올리니까 그다음 조를 쓸어서 네. 이제 차키를 열어놨는데요. 그렇죠. 자, 이때 실전에서는 이렇게 병을 쓸어서 차대를 하자고 청했습니다. 차대할 것이냐, 옆으로 빠질 것이냐. 네, 그 수를 물어봤는데 김여사는 이렇게 대를 했는데요. 차대를 안 한다면은 뭐 이런 자리 한번 가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자리로 감으로 인해서 초에서는 아니 한에서는 차길이 열리고 또 반박자 정도 이득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김기영 사단이 아마 차대를 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차대 신청이 이루어졌고요. 네. 그리고 장기 경우에 그런 말이 있죠. 가급적이면 차대를 피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아마도 이런 행마가 그거와 연관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요, 이렇게 병을 쓸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상이 나가가지고 일단 초의 응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수도 좋습니다. 그렇죠. 훌륭한 한 수예요. 자, 이렇게 두면은 사람 심리가 글쎄요, 이렇게 뒤로 가면은 또 이럴 수도 상머리도 얻어맞기 때문에 네.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옆으로 빠지겠죠. 이런 자리요. 그렇죠. 이런 자리는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상으로 이렇게 때리면서 이쪽 상한테 차가 걸리기 때문에 보통 그렇죠. 이런 자리로 갑니다. 이렇게 가면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병을 쓸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하나의 그림이 나옵니다. 아까 그 실전과 다른 점은요, 차대가 안 됐다는 겁니다. 아까는 차대가 됐었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차가 살아있고 한에서도 차가 중에 서서 일단 차기를 열어놓고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아까 실전처럼 병을 쓸 수도 있지만 일단 상이 나가서 초차 행마를 물어보는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마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 성우제 구단이 김기영 사단이 중폭격을 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 각 선수 얼마나 서로 공부를 열심히 해왔을까요? 앞으로 진행되는 수순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성우제 구단과 김경 사단 각자 공격형 그 기풍을 갖춘 선수인데 또 다른 말로 풀이를 하자면요. 뭔가 재미있는 별명을 하나씩 가진 선수들의 대결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아주 좀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매니아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성우제 구단하면 장기계 시라소니라는 별명이 있고요. 그렇죠. 김기영 사단은 아마추어 시절부터 최강자로 군림했기 때문에 아마추어 팬들이라면 모르는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당시 아이디가 무등산 코끼리였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도 무등산 코끼리를 이용합니다.
네, 참 이 장기 사이트나 뭐 그런 데서 이 무등산 코끼리 뭐 많이 유명을 했고요. 성우제 구단도 시라소니로 정말 유명세를 떨쳤는데 이 장기계에서는 재미있는 별명을 가지신 분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재미있는 별명을 가진 두 기사 앞으로 또 어떻게 경기를 또 흥미롭게 이끌어 나갈까요? 계속해서 진행되는 수순을 보겠습니다. 네, 제1회 이채배 왕위전 성우제 9단과 김경 4단의 8강전 대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별명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별명을 모른다면 프로 장기에서는 간첩이다. 그렇죠. 그렇게 워낙 오명을 받고 있어요. 유명하시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와, 정말 서로 예측이나 한 듯이 각자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제 현재 양 차가 서로 교환이 된 상태에서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차대 신청이 이루어졌죠? 네. 네, 지금 성우제 조를 구단. 올려서 이제 싸움을 걸기 시작했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 한해 입장에서는요. 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런가요? 네. 지금부터 응수를 한 수 한 수 잘해야 되는데 한 수라도 삐끗해서 약하게 응수를 잘못할 경우에는 네.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성우제 구단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신중하게 한 수 한 수 두고 계시죠? 네. 김경 4단도 조를 한 칸 올렸습니다. 일단 초반전에서는 성우제 구단이 그냥 무난하게 네, 위험을 넘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기현 사장이 같이 조를 올려서 일단 싸움을 걸었거든요. 그렇죠. 대응을 하죠. 바로 지난 대회에서도 저런 형태가 나왔었는데요. 네. 서로 졸병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먼저 먹을 것이냐, 나중에 먹을 것이냐. 그게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졸병대 상황에서는 항상 그런 고민이 뒤따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성우제 9단 차를 올렸습니다. 먼저 취했네요. 그랬네요. 성우제 9단도 조를 취하고요. 지금 각각 취해진 기물이 똑같아요. 차도 하나씩 교환이 됐고 졸과 병도 하나씩 교환이 된 상태입니다. 아직은 이제 탐색전입니다. 그렇죠? 조금 더 상황이 더 진척이 돼봐야지 알 수 있겠는데요. 네. 사실 이 중포 공격이 제대로만 하면 진짜 막강합니다. 천하무적의 공격법이라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죠. 그를 김기영 사단이 아주 적절히 잘 활용해서 이번 제1회 왕위전에서도 재미를 좀 많이 봤었죠. 그렇죠? 상으로 병을 하나를 취했고요. 네. 일단 일단 또 점수상 손해지만은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막아 나가서 네. 계속 선제 공격을 하고 네. 한해 응수를 물어보기 위해서 저렇게 두는데요. 그렇죠.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를 합니다. 김기영 4단 모습 보이고 있네요. 네, 현재 명인이고 네. 이번 대회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성우제 9단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침착하고 역시 시라손이라는 별명답게 행화가 아주 날카롭고 그죠. 발빠르기 때문에 네. 그런 별명이 붙었는데요. 오늘도 기대를 한번 해보죠. 원래 시라손이라는 별명이 네. 전에 KBS 장기현장 해설자인 김순애 구단이 지어준 별명인데 그렇죠. 성우제 구단 본인도 그 별명에 대해서 만족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졸병대 받아들여졌고요. 각각 또 졸과 병을 하나씩 취했습니다. 자, 오늘의 단판 승부를 통해서 준결승 진출자가 가려지기 때문에 두 분 모두 신중하게 경기에 임하고 있겠죠. 네. 지금 한번 전체적인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초의 진영을 보면 이렇게 중앙으로 좀 몰려 있죠, 기물들이. 그렇죠. 반면 한에서 이렇게 좀 퍼져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한에서 이렇게 퍼진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딱 급소를 누르면서 독병을 위협을 할 경우에는 한에서 조금 손해를 보던가 자꾸 뒤로 물러나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후수로 네. 갈 수밖에 없는 좀 저렇게 형국이 됩니다. 흩어진 상황에서는 계속 빈틈을 파고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예, 계속해서 수비를 잘해야겠죠. 예, 상으로 조를 취한 성우제 9단. 네. 아깝지만은 일단 그렇게 때려서 네, 그렇습니다.
또 상을 취했죠. 김기영 4단. 네, 후수를 잡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벌써 경기가 오래 진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서로 기물을 많이 취한 상태예요. 말을 다시 후퇴시켰습니다. 성우제 구단. 그러고 보니까요. 두 네. 분이 아무래도 기풍이 공격형이고 그렇죠. 습하다 보니까 네. 진행 속도 빠르고 그리고 이번 대회는 아무래도 단명국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100수 이상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형태로 봤을 때요. 네. 뭐 속도도 빠르고 시원시원합니다. 네. 성우제 9단과 김경 4단. 그다음 네 일단 아. 나가서 면포를 걸었는데 한에서 어떻게 응수할 건지 네, 그렇죠. 면포를 노리고 말을 진출시킨 김경 4단. 예, 지금 병으로 마의 멱을 막은 성우제 9단입니다. 네, 무난한 행마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지금까지 중반전 진행 상황을 검토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에서 말을 진출시키자 한에서 마의 벽을 막는 장면까지 보셨습니다. 현재까지 상황 해설판 보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죠. 네, 사실 이번 대국에서요. 지금부터 이 수순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 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접전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기영 사단이 일단 차가 중앙으로 나온 상태고 그다음 후속 수단으로 공격의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를 올려가지고 일단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렇죠. 한에서 어떻게 응수할 것인지 응수를 타진했는데요. 자, 이렇게 두자 성우제 의단이 병을 마주 올려서 3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많이 두고 실제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 수 말고 한번 다른 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수냐면요. 그냥 알기 쉽게 대를 청하면 대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차로 한번 병을 네. 잡아볼까요? 자, 그런 다음에 차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일단 막습니다. 맞고요. 자, 그러면 이제 차의 행마가 보통 한 군데, 네. 뭐 여기도 두 될 수 군데, 있겠고요. 세 군데, 여기도. 뭐 그런 정도로 예, 한번 구해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수는 상이 못 나옵니다. 네. 일단 상이 나오면 상과 포를 이용해서 이쪽 조를 직접 걸기 때문에 그 수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약간 밋밋한 수인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상이 멱을 막으면서 그렇죠. 나중에 상으로 병 때리고 그다음에 또 초마가 나가서 일단 선제공을 계속하겠다. 네. 그런 의지가 깔려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차와 상을 이용해서 양득을 한번 노려보겠다. 네. 한에서 어떻게 응수할 것이냐 그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막 보통 이렇게 많이 두거든요. 이렇게 두면은 한에서도 대응수가 이렇게 병을 곧장 올려서 이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으로 한번 때려볼까요? 네. 때려보세요. 자, 때리면요 이렇게 막아 나가서 차상이 걸기 때문에 양득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슬쩍 한번 올려본 거예요. 네. 그래서 양등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자,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냥 이쪽 모른 척하고 차가 쭉 이렇게 내려와서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차가 쭉 내려가자 할 텐데 이때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때리면은 막아 나가서 걸겠다. 그렇죠. 그런 의미죠. 아니면 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상이 나가서 직접적으로 이쪽 졸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걸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둔다면 뭐 이렇게 올려서 뭐 대응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한해의 선택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곧장 졸변을 대한 다음에 차가 빠지는 수, 그냥 놔두는 수, 상이 나가는 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어느 것을 둬야 된다. 그건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그렇고 실전은 이렇게 안 뒀죠. 그렇죠. 실전은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싸움을 거니까 성우제 의단이 이수를 택했어요. 네, 병을 진출을 시켰죠. 아무래도 이렇게 올린 이유는 병이 셋이고 졸이 둘이니까 아무래도 힘이 더 세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강력하게 올렸는데요. 네. 이렇게 올리니까 김기영 사단이 또 나도 질 수 없다 해서 같이 올렸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형태가 실제 보면 많이 나오죠. 네. 바로 지난 대국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먼저 먹느냐 그렇죠. 나중에 먹느냐 참 그게 어렵고도 애매합니다. 네. 자, 이렇게 뒀는데요. 이렇게 두자 이렇게 차가 이렇게 올라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 부분 전투에서요 졸병대를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식으로 한번 했을 때 네. 어떤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먼저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마도. 먼저 네, 먹는다면 이런 면에서도 한번 알아두세요. 네. 먼저 먹느냐 나중에 먹느냐. 그냥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걸 먹지 않겠다. 요걸 먹고 싶다. 네. 이렇게 한번 삐딱하게 둬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둔 수가 조금 실수예요. 왜냐하면 상이 자 이렇게 떠가지고 이 포를 겁니다. 그렇군요. 당장은 차로 병을 못 잡아요. 이게 죽으니까. 그러니까 포를 살리기 위해서 일단 넘겨놓겠죠. 그렇죠. 뭐 넘겨놓았을 때 뭐 이런 자료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상과 포를 이용해서 양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마저 올려버리면요 합병도 되고 또 그렇죠. 상도 걸고 장기가 참 좋습니다. 네. 후퇴하면은 이렇게 또 올리는 맛도 있기 때문에 올려서 이 면포를 거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서 졸병대 대를 할 경우에는 초에서 이런 스승의 장기가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행마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난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우제 구단이 먼저 취하지 않고 일단 차가 올라와서 대응을 그렇죠.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부분 전투 싸움이 오늘 이 대국에서 가장 핵심이 되면서도 민감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성우제 구단은 이렇게 두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같이 졸병 올리고 또 차가 진출해서 일단 사선을 차지한 쪽으로 해서 일단 가닥을 잡았는데요. 실전을 보면은 김기영 사단이 아직까지는 선수 효가 살아있고 네. 중폭격이 계속 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우제 구단과 김경 사단 모두 공격도 활발하고요. 이에 대한 대응도 정말 노련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대국 이어서 지켜봐야겠죠. 그런데요, 아까도 제가 재미있는 별명도 여쭤봤었는데요. 네. 이렇게 좀 팬도 많으시고 재미있는 별명도 가지고 계신 두 대국자님 평소의 생활은 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혹시 뭐 근황도 알고 계시나요? 최근 근황 말입니까? 네. 조금 대답하기 좀 어려운 질문들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성우제 구단 같은 경우는요, 매일 두 가지를 꼭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운동을 하시고 또 하나는 브레인 TV를 시청하는 겁니다.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브레인 TV를 자주 보기 때문에 강좌도 보시고 이런 대국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김기영 사단은 올해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굉장히 어린 네, 선수예요. 2008년도 봄에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전공이 컴퓨터공학입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후에 서울에 이제 상경에서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인지도를 활용해서 장기 활성화에 많이 이바지하겠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네. 와, 이렇게 두 분의 생활 근황도 살펴보니까 재미난 점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건강도 챙기시면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서 이렇게 장기까지 잘 두시는 걸 보니까 와, 정말 멋진 두 선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멋진 두 선수의 활약을 보실까요? 제1회 이채배 왕위전 성우제 9단과 김경 4단의 8강전 대국입니다. 성우제 구단이 지금 연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체력 단련하기 위해서 네.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근력 운동을 특히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 손을 잡으면서 내 팔 힘이 세졌다고 이렇게 많이 자랑을 하셔요. 그만큼 좀 뭐랄까 체력 관리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건강을 많이 유의하면서 지내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스스로 건강도 챙기시면서요. 그리고 노장기사답지 않게요. 네. 평상시에 장기용도 엄청 많이 하십니다. 그러신가요? 네. 역시 뭐 배움의 끝은 없다고들 얘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배워야겠죠. 그렇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습 정말 좋습니다. 저도 나이 들어서 네. 그 정도 나이 되면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체력 관리가 되고 또 장기를 잘 쓸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제가 볼 땐 김경준 구단님도 잘 관리하실 것 같은데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그렇죠. 상을 취했습니다. 성우제 구단 차로 인해서. 네, 과감하게 상으로 병을 때려서 예. 약화시켜놨는데요. 의외로 저수가 좋은 행마 같아요. 그런가요? 바로 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가 쭉 빠져가지고 그렇죠. 맨 아래로 내려가서 상을 걸리면은
좀 한해서 막기가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다 미리 내다보고서 김기영 사단이 기물은 손해지만은 상으로 병을 때려서 과감하게 둔 것 같아요. 역시 만만치 않은 선수입니다. 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만만히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원래 중포 공격이 잘 짜지고 계속 공격이 들어가면 궁수비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할 필요가 없어요. 탄탄하게 궁은 그대로 두면서 네. 네, 지금 대국장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성우제 9단과 김경 4단의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성우제 구단이 네. 고개를 푹 숙인 걸로 봐서 그렇죠. 조금 몰려 있다. 아, 그런가요? 뭔가 불만 섞인 표정 같이 보이죠. 네. 좀 잘 풀어나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요. 네. 오늘 성우제 구단이 선수로 뒀더라면 또 어떤 결과가 날지 아,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그러네요. 선수 후수에 따라서도 뭐 똑같이 장기를 두는 거에 있어서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제가 전해 듣기로는 성우제 구단이 선수로 뒀더라면 네. 둔다면 아마 중포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그런 소문이 들렸는데 네. 말을 진출시킨 성우제 9단. 네, 왜 말을 진출시켜서 네, 어떤 수를 노린 걸까요? 아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죠. 한해 일단 면포를 간접적으로 한번 그 멱을 막으면서 한번 지켜보기 위해서 나온 것 같은데 네. 자 저렇게 막으면 한해서 참 막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경 4단 차를 지금 적진 깊숙이 진출을 시켰습니다. 성우제 9단 말을 후퇴시키면서 대응을 하는데요. 일명 이렇게 틀어막기라고 하는데 자꾸 네. 기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기물이 자꾸 뒤로 후퇴하면서 그렇죠. 막게 된다면 나중에 약점이 생겨가지고 기물상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네. 성우제 9단, 김경 4단 경기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번 대국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김기영 사단이 장점 중에 하나가 판 전체를 미리 내다보고서 기물을 과감하게 아끼지 않고 아까 지금 상으로 이렇게 병을 때려서 약화시켜 놓은 다음에 후속 수단으로 이제 공격이 들어가서 이득을 취한다. 네. 그 점이 특기 중에 특기로 할 수 있겠어요. 와, 정말 바로 눈앞에 있는 한 수, 두 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 대국판을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를 여러 수를 많이 보고 정확하기 때문에 거의 뭐 인간 장도라는 그렇죠. 별명이 붙을 만큼 네. 아주 정확하게 공격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한 공격술도 펼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자, 지금 계속 한해 응수를 물어보는데요. 네, 차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김경 4단 말을 다시 진출을 시켰습니다. 성우제 9단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참 막기가 네. 어렵네요. 지금 점수 차이로도 좀 미세한데 그렇죠. 여기서 마포대를 당해서 점수 차가 더 벌어지고 형태가 나빠지면은 김기영 사단이 행운의 여신이 김기영 사단 쪽으로 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자, 지금 고민입니다. 네, 한해 지금 포를 걸면서 말을 진출을 시킨 거겠죠? 네, 지금 성우제 9단 위기예요, 위기. 예,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이 위기를 잘 빠져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승부처가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흐름상 결정타를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성우제 9단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이 됩니다. 지금 발빠른 행마를 하다가 지금 상당히 장고를 하고 있는 성우제 9단인데요. 멈칫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네. 김기영 사단이 네. 중포 공격의 묘미를 살려서 그렇군요. 아주 멋진 행마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성우제 9단도 말을 진출시켜서 대응을 하는데요. 저런 식으로 중포 공격을 한다면 거의 뭐 천하무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네. 아주 행마가 좋고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단순히 성우제 9단 이렇게 네, 저수가 있습니다. 저수가. 그렇군요. 마가 떠서요.
우측에는 한 포를 걸면은 아, 막기가 상당히 고약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우측 포를 걸면서 말을 진출시킨 김기영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여유가 좀 있어 보이네요. 네, 턱을 갠 걸 봐서 좀 여유 있다 네. 그런 비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국 장면 보이고 있습니다. 송우재 구단 장기판을 유심히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저수를 당하면은 아, 김기영 사단이 뭐 거의 확실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죠. 위기를 맞았습니다. 송우재 구단 침착하게 잘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순식간에 이렇게 됐어요. 네, 경기가 갑자기 조금 기울어졌습니다. 네, 막기가 상당히 고약한데. 네, 김기영 4단, 성우재 9단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성우재 9단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살을 올렸습니다. 그냥은 공짜로 죽이지 않겠다. 그렇죠. 마포대라도 하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살을 올린 것 같은데 지금 형태가 상당히 안 좋죠. 그렇죠. 지금 성우재 9단 기세가 갑자기 기울었는데요. 네. 예. 자, 일단 기분 좋게 때리고 바로 포를 먹었고요. 차로는 먹지 않고 뭐 그렇습니다. 포로 잡을 겁니다 아마. 네. 성우재 9단 포로 먹을 것인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뭐 차로 먹나 포로 먹나 둘 다 나쁜데 그렇죠. 포로 먹는 게 좀 덜 나쁠 것 같아요. 네, 역시 포로 취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 형태가 갑자기 운영이 되는지 저도 조금 네, 그렇죠. 순식간에 벌어진 어, 일이라서. 정말 눈 깜짝할 새인 것 같습니다. 초반전에 주거니 받거니 아주 공격형 행마를 발빠르게 펼친 두 분이셨는데요. 상황이 조금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김경 4단이 차를 다시 진출을 시켰고요. 성우재 9단 어떻게 또 대응을 할까요? 사실 이번 대국이요 지금까지 봤을 때 네. 연구 가치가 상당히 높은 대국 같습니다. 그런가요? 배울 점들이 상당히 많고 그렇죠. 특히 초의 중보 공격과 그 이후에 차상의 활용 그리고 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수비를 갖추고 형태를 갖춰야 될지 그런 점을 일깨워주는 그런 한판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 정말. 지금 좀 대세가 네. 김기영 하단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렇죠. 성우재 9단. 성우재 구단이 노익장을 발휘해서 네. 한번 강력한 우승 후보인 김기영 사단을 꺾을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가졌었는데 네. 역시나 조금 무리가 따랐네요. 그런가요? 아쉽습니다. 네, 말을 진출시킨 김경 4단입니다. 일단 마흔아홉 포장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막기가 상당히 고약한데요. 네. 예. 궁을 옮겨서 수비를 했습니다. 당장 포상이 걸렸기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죠. 네, 뭐 저렇게밖에 둘 수 없는 형태고. 네, 성우재 9단 계속 수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 말을 취했습니다. 김기영 4단. 지금 성우재 군이 상당히 좀 많이 몰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우재 군단이 지금 현재 서울 서대문에 살고 있거든요. 네. 거기도 브레인 TV가 나오게서 매일 보고 있다는데 어우, 이 대회 끝나고 나서 나중에 방송에 나갈 때 이 대회를 보시면서 내가 어디서 좀 잘못 뒀나 그래서 중반전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죠. 대국 장면 이어서 지금 김기영 4단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이제 승률을 잡은 모습이죠. 성우재 9단 대 김기영 4단의 경기 모습 이제 막바지로 거의 치닫고 있는데요. 이번 대국도 뭐 예상했던 대로 네. 김기영 사단이 워낙 강렬하게 공격하고 그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런가요? 무등산 코끼리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졸업 후 이제 서울에 상경을 하면은 네. 아마 서울 지역도 초토화가 되지 않을까 무섭네요.
그런가요? 네. 핵마가 아주 경쾌하고 정확하고 네, 오늘 시원시원합니다. 대국에서도 네. 그 진가를 뭐 유감없이 발휘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저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저 마가 갈 데가 없어요. 아, 그렇죠? 차. 형태가 나빠지니까 장기가 계속 꼬이고 그냥 계속 손해를 보네요. 네, 자, 그럼 지금 종반전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진행 수순 중에서 핵심 사항들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국이 종반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한 해 성우제 구단 형태가 그리 썩 시원스럽게 보이지만은 않는데요. 지금까지 상황을 해설판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죠. 네, 이 종반전에서 성우제 구단이 지금 형태가 상당히 나빠지고 기물상 손해를 봐서 그렇죠. 거의 패색이 짙습니다. 아, 예. 우선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 마가 이렇게 견마로 찼을 때 그렇죠. 김기영 사단이 이쪽 상으로 과감하게 음. 기물상 점수상 손해지만은 네. 때리는 수가 참 좋았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렇게 차로 먹었을 막았죠? 때 때린 이유가 이쪽 차가 쭉 빠져가지고 나중에 내려가지고 이쪽 한해 우진을 한번 공략해 보겠다 그런 의도를 했는데요. 네. 여러 수를 보고서 정확하게 때린 수 이런 수를 알아두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기물을 아끼지 않네요. 네, 이 수가 아마 오늘의 한 수 정도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가 나와서 막았는데요. 네, 다른 수를 둘 수 있지만은 일단 이 마가 나가서 면포를 거는 것을 의식해서 나중에 이렇게 마로 막겠다. 그렇죠. 실전처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뭐 그건 둘째치고 일단 공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응수할 건지 물어봤는데요. 네. 아무리 봐도 이 상을 살리려면요, 이렇게 마로 마가 가는 수밖에 네. 없겠죠. 일명 틀어막기 전법인데 이렇게 그렇습니다. 막았는데요. 김기영 사단이 공격이 참으로 정확하고 시간차 공격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포를 달라고 했습니다. 네, 이때 또 무심코 이렇게 막아 나가서 좋은 형태를 갖추면서 지킬 경우에는 이수가 또 실책이 됩니다. 그렇죠. 왜 이게 그러냐면요. 포 네,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정확히 아시네요. 네. 네, 포로 이렇게 때리는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때리면 이렇게 먹었을 아. 경우에 차로토 포를 잡으면서 그렇죠. 상과 사를 동시에 걸기 때문에 이러면 한해서 거의 패착이죠. 그렇습니다. 저버립니다. 그래서 네,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한해서 조심을 할 텐데 뭐 서구제 구단이 그걸 뭐 무리는 없을 테고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일단 이렇게 차가 와서 지켰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차가 쭉 빠졌죠. 한 수, 두 수, 세 수, 그다음 네 수. 수가 절묘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이제 막 뒤에서 포로 그렇죠. 이렇게 마로 막았죠. 맞습니다. 다섯 수죠. 네, 이 수가 이제 끝마무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를 잡자고 이렇게 아, 노골적으로.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핵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이런 수를 두기 위해서 상으로 과감하게 병을 때려서 차가 쭉 빠지는 수. 그 수가 그렇습니다. 참 멋있어 같습니다. 네, 아주 통쾌하게 끝마무리를 잘 내두고 있는데 성우제구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네요. 아, 네, 기물들이 이렇게 돌려 말려가지고 좀 수비하기가 바쁜데 네, 글쎄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저도 좀 더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냥 줄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살을 올려서 하는데요. 그렇죠. 자, 그 위에 수는 뭐 일사천리입니다. 네, 어차피 차로 먹나 포로 먹나 다 불리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죠. 포로 먹었어요. 풀어 먹었죠. 자, 그런 다음에 먼저 막아 나와서 포장은 부르지 않고 일단 한 박자 차오면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네, 꼼짝 마십시오. 자, 그럼 성우제 구단 입장에서는 당장 이 면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이 틀리려고 이렇게 살을 위로 올리고 자, 지금 이제 적기 찬스죠. 포장 금 들고 일단 때리고 뭐 수순이 정확하면서 필연 수순입니다. 서로 쌍방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걸 이렇게 같이 취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에 강렬한 KO 펀치입니다.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마가 갈 데가 없어요. 아, 열리 가면 이 중포한테 죽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장기가 한번 이렇게 흐트러지니까요. 이걸 바로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정사급 고수들이 대국에서는 더욱더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대응을 잘해서 풀어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이제 김기영 사단이
아주 노련하게 중반전 이후에 상으로 병을 때려서 한 수 정확하게 공격한 것이 참 좋았습니다. 네. 두 기사의 멋진 명승부 정말 볼만한 것 같습니다. 김기영 4단은 초반부터 지금까지 흐트러짐 없이 계속 중포 공격과 더불어서 핵마를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우승 후보답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수순을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시청하고 계신 경기 성우제 9단 대 김기영 4단의 8강전입니다. 이번 대국이요. 네, 기풍이 공격형이고 발빠른 핵마를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창과 창의 대결인데요. 아 그렇군요. 이런 대결에서는 보통 그 수순이 좀 적게 걸리고 네,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좀 일방적으로 몰리면 어느 한쪽이 몰려버리고요.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네. 자, 성우제 9단 끝까지 선전하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차를- 내통이 나오는군요. 네. 이래서 그렇군요. 김기영 4단이 72수 만에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참 김기영 4단이 이렇게 해서 준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됐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우제 9단도 정말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셨는데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확인하신 것처럼 김기영 4단이 성우제 9단을 꺾고 준결승전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와, 정말 초반부터 화끈한 공격으로 정말 흥미진진했던 대결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대국 어떻게 보셨나요? 간단히 요약을 하면요. 김기영 4단의 입장에서 중포 공격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그렇게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상황에 들어간 것을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A조 준결승전에서는요. 김기영 4단과 류병률 초단이 격돌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는 3번기로 치러지죠, 사범님.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신의 기사들이 세 분이 올라왔고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분이 중진기사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은 아무래도 신의 기사들이 대활약이 두드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신예 기사들이 끝까지 활약을 펼칠지 어떤 수순이 펼쳐질지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사범님. 네,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남춘 9단대 그리고 옆에 계신 김경중 사범님의 대결로 다시 찾아올게요. 프로그램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브레인TV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다시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이 잘 짜져가지고 초에서 약간은 덤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었는데 상대가 면이 약했던 게 단점이었고요. 저의 단점은 좀 귀 쪽이었는데 성우재 사범님께서 귀 쪽 공격을 잘 못하셨고 저는 면 공격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상대의 모양을 허물 수 있어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병렬 초단과는 안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요. 이게 오랫동안 장기도 많이 도왔고 그러는데 상당히 잘 두는 실내이고요. 이게 부담도 많이 스러운데 항상 하던 대로 이게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GC 판매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